네, 2017년 10월 13일 금요경마 10월 둘째 주 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쓰라미 신동준, 이종훈 전문위원, 이준동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3개월 남았어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명절은 뭐 아주 재밌고 즐겁고 해피하게 보냈습니다. 이준동 전문위원 어떻게 보냈어요? 예, 저도 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오랫동안 푹 쉬고 또 힐링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남은 경주 매주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항 갔다 왔죠? 예, 맞습니다. KTX 타고 문세영 기수하고 간 거를 사진을 나한테 왜 찍어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기차 안에서 가고 있다. 진짜 강아지도 좌석표 하나 끊어놓고 걔가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걔가 좌석이 있더라고요. 끊고 가더라고요. 좌석에. 좌석을 끄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자리가 비어가지고 제가 이제 앉혔죠. 워낙에 이 좁은 가방에만 넣어서 좀 오랜 기간 가는 게 좀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꺼내가지고 옆자리에 앉혀놓고 또 사진도 좀 찍고 막 좀 잘 다녀왔습니다. 추석이 길다 보니까 저희도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3개월 정도 분이 안 남았습니다. 2017년도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때입니다.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조금 안 좋았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았던 일들도 기분 좋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2017년도 추석 잘 보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분부대로 또 명절 지난 후 경마 상당히 혼전 구도를 보이는 경주들이 많은데 집중하면서 또 이기는 경마를 지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종훈 전문위원이 방송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다행히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다. 한 주 내내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성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주 내용을 이종훈 전문위원한테 모든 것을 한번 아껴보자. 결국은 해내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경마였었죠. 토요일 경마 때 우리 또 신동준 위원이 승부 경주로 4경을 지정해 주셨고 또 정확히 그 승부 경주에서 9구 배당이죠. 9구 배당 2번, 11번. 뭐 저는 솔직히 시체말로 아무거나 들어와라. 11번 놓고 1, 2, 3 때렸으니까 3복 승복승 3방 때려놨는데 주력으로 승부로 2번, 11번 가장 좋은 배당이 들어오더라고요. 119배짜리. 이건 제대로 우리 팬들한테, 정통경마 팬들한테 제대로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가볍고 그걸로 또 추석 여러분들 뭐 보너스 제대로 챙겨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 해야 될 목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털막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력이죠. 승부경주 주력이라는 거는 9구 막건 그렇죠.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운도 좀 따랐고 또 승부사는 한번 이렇게 필요할 때 터져주는 것이 승부사라 생각하고 이종훈의 배터 제대로 해드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통경마 팬 여러분들한테도 이종훈 전문위원이 분명히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고 돌아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제주경마 완벽하게 구축을 끝내놓은 만큼 이종훈 전문위원의 상승세는 분명히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 고지를 드렸습니다. 2017년도 명절 지나고 방송이 개편이 될 것이다. 이종훈 전문위원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 방송, 이종훈 전문위원의 배팅이죠. 네, 그렇습니다. 배팅 방송에 단독으로 촬영에 임합니다. 저랑 좀 오랫동안 찍었는데 방송 시간대가 안 맞아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고 일단 거리가 좀 멀어요. 스튜디오랑 방송 시간이 우리는
좀 완벽한 구축 속에 뭐 하루 늦게 찍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조금 일적으로 좀 힘든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명절 지나고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 정통영화 팬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그리고 경마 방송 배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제가 6월부터 우리 쓰나미 신동준이하고 6, 7, 8, 9 4달을 같이 방송을 임했는데 우리 쓰나미 신동준이하고 방송을 같이 찍다 보니까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우리 쓰나미 신동준이는 서울 쪽의 인프라가 강하다면 저는 제주와 부산 쪽 인프라가 강한데 서로 이 방송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지방을 자주 출장을 잘 못 가요. 갔다가도 빨리빨리 와야 되고 그렇게만 해서는 인프라가 좀 쉽지 않다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다시 또 예전 했던 5월달까지 배팅 방송을 찍었죠. 코리아 레이스에만 이제 걸 건데 다음 달에는 10월달에 11월달에는 이제 또 건빛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방송을 이제 배팅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이종훈이가 이제 항상 방송을 못할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방 출장을 자주 가게 되면은 그 지방 가서 되도록이면 찍어서 보낼 수도 있긴 한데 또 이게 또 촬영 장비가 구비가 안 되면 못 찍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당분간 지방을 발로 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통영화 팬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한 4개월 동안 인사를 드렸는데 결코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았고 오픈해서 때리는 승부정도 다 적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또 쓰나미 신동준위원회 방송에 누를 끼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함께 하고 물러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동 전문위원은 부산 경마 끝까지 가야죠. 예, 저는 끝까지 이 정통경마 갑니다. 아, 서울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대표 또 차범근 전문위원이 지금 또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일단 승부처 고지하고요. 국가대표 우리 차범근 전국구 소스 차범근 전문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입니다. 쓰나미 2경주 8경주 이종훈 전문위원 1경주 11경주 이준동 전문위원 6경주 차범근 전문위원이 4경주입니다. 자, 전화 인터뷰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범근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뜻깊게 잘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명절 후 정통경마 분석 시간인데 항상 이 차범근 전문위원의 임팩트 우리 정통경마 팬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뭐 인기 3위, 4위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인기 1위, 2위짜리 걷어내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6주 연속 그 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4경주를 오늘 최대 승부처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따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범근 전문위원의 내용 좋은 마필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적으로 세게 나오고 있는 마필 복병만 한도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바로 1경주의 2번마 벨라미 공주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데뷔 후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안으로 기대는 단점도 있었고 올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를 데뷔한 새벽훈련 시 훈련 대국 대령으로 망사 농가면이라는 장구를 신청하면서 훈련을 시켜봤더니 마반에서 올해도 상당히 적응을 잘하고 내측 사인기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인기도에서 상당히 밀려있는 것 같아요. 이번은 벨라미 공주 이번에 우리끼리 적차를 탄다라면은 충분히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마필 2번마 벨라미 공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불안한 인기 마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가 불안한 인기만은 5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미호라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경주 때도 1300m 다실바 출전일 때 선행 가도 안 된다는 내용을 완전히 잘라 들었던 마필. 이번에는 거리를 1000m로 줄였고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으로 6번마 미호가 완전히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어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6번마 미호 한마디로 앞장 가도 안 되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선행은 6번마 미호지만은 앞바크로 지금 단단히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6번마 미호를 불안한 인기만 완전히 삭제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번 미호가 많이 팔립니다. 안 되는 마필이다 라는 겁니다. 여하튼 내용 없는 마필 6번 미호 이번에도 7주 연속 불안한 인기 마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범근 전문위원의 내용 좋은 마필과 불안한 인기 마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600m 국산 육군 12마리 접전인데요.
차범근 전문위원이 오늘 최대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예요. 13조 마필 6번 번쾌 장군이라는 마필이 출전하네요. 제가 이 차범근 전문위원하고 지금 꽤 오랜 시간 경마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요. 13조 거는 내가 꼭 물어봐요. 기가 막혀요. 똑소리 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로 뭐 문세영 기수하면은 이준동 기수, 이준동 전문위원이 똑소리 나죠. 이종훈 전문위원 뭐 제주 9조, 그죠? 부산 14조, 뭐 27조 정확하단 말이에요. 차범근 전문위원 자기 말에 다 무기가 있어요. 13조.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왜? 진짜 아니에요. 놓고 해 오더라고. 번쾌 장군이라는 마필이 거리 1600 늘어난 부담 중량 누가 봐도 놓고 때리지 못할 마필은 맞지만 또 다른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아마 이걸 놓고 때리든 완전히 빼고 막건을 사든 이걸 모르고서는 번쾌 장군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건 못 이깁니다. 경마를. 네, 차범근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신동준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설명 잘 해주셨듯이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6번만 번쾌 장군입니다. 역시나 믿는 집 13조 강명훈 마방의 마필로 최근 4월달 그리고 8월달, 9월달 최근 4번의 경주 4번 최저배당 깜빡이 돌렸지만은 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를 삭제했단 말, 공개 삭제했단 말이 6번만 번쾌 장군입니다. 자, 이번에 거리를 1600으로 늘려놨는데요. 자, 핸디도 직전과 4kg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 마필 이번에는 13주 강병 마반에서 어떠한 배팅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고 마필 컨디션은 어떠한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자, 거기에 세트로 보여주는 4조 임금마 마반의 1번마 에이스 5번과 3번마 슈퍼 축구님 이런 인기마들에 대해서 정확한 마필 컨디션을 알고 있는 만큼 자, 이번 부산 4경주에서 지난주와 같은 멋진 적중으로 한번 연타를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긴 설명 않겠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한 이후 6번 번쾌 장군의 포지션 요걸 모르고서는 경마 못합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차범근 전문위원과 함께 한다라면은 훌륭한 결과물, 좋은 내용 가지고 분명히 이기는 경마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차범근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집중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3일 금요경마 1경주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이종훈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1경주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강력한 인기 마필인 5번 크리스티아누가 출전이 취소되면서 11마리 적정구도 이종훈 전문위원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경주부터 한 방으로 지지고 들어가겠다. 막건 사고 들어가겠다. 굉장히 강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5번 크리스티아누가 출전이 취소됐다라면은 배당판 자체는 혼종구도로 오리무중으로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내용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종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릴 시간도 이제 3일 남았네요. 금, 토, 일 3일 남았는데 제가 1경주를 승부경주로 자주 가죠. 자주 가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또 적중을 좀 시켜드리고 있고 배당 있든 없든 했는데 1경주 승부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적정부터 때려서 내용이 있어서 때려가지고 맞히면은 하루 종일 편하게 경마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1경주를 적중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딴 돈으로 경마하자 이종훈의 모토고요. 1경주인데 5번 크리스티아누가 갑작스레 출마가 되자마자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상지 시장들이 전부 다 빨리 좀 출마를 바꿨는데 올대가리 말이 빠지면서 갑자기 출마가 바뀌니까 여기저기서 출마가 좀 중구난방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편성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5번이 취소되면서 가장 좋아진 말은 1번 창공입니다. 창공. 그래서 이번에 인기를 아사무사하게 인기 1인데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1번 기회 때 선행 가고 거리 줄였고 천하의 조인권 탔고 뭐 모든 건 다 갖춰서 1번 창공이 조건상은 좋은데 그러한 요소는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뛰었던 편성이 뭐 이세마필 편성에 어떤 편성을 따지냐지만 이때 떴던 말들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좀 약체 편성들이고 승급에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될 마필들이 뛰었던 편성에서 선행 가가지고 약간 무리한 선행이었지만은 5착이다. 그것도 척수 맞은 차이 많은, 물론 이제 1000m 줄이긴 했지만 1번 창공. 자, 부러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이종훈이가 보는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자, 충마까지 오픈할게요. 4번 서강질주에 4번 서강질주. 매니피아 싱을 잡아넣어서 데뷔전 때 3착을 왔고요. 전정주는 진짜 강한 상대 틈에 무리한 경주 전개. 너무 초반에 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발걸음이 서면서 갔는데, 네, 그러면서 7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푹 쉬었고 말이 컨디션을 회복했고 마방에서는 최희세 기수 다시 불러 태웠습니다. 매니피아 싱하이 잡아넣어서 말도 좋고 상태도 좋고 능력상에서는 4번 서강질주가 한 수 이해야 마필이다. 저는 이종훈이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을 또 때릴 거고요. 3번 돈인마이가 인기 2인데, 자, 이마필 전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기억하시죠? 제가 우리 슈팅 이진동 위원한테 물어보면서 이마필이 장래가 있는 마필이니까 자, 복병 마필도 한번 눈여겨봐라. 그랬더니 그때 바운드 투데이와 3번 에스킨 두 마리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놓고 때린다. 주력이든 반주력이든. 그러면서 돈인마이까지 들어와서 5.8, 9.6, 267배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새삼 또 기억이 납니다. 3번 돈인마이도 역시 가져가야 되겠고, 2번 벨라미 공주는 역시 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고 있고, 8번 클로벌 킹까지 4번 넣고 1번, 2번, 3번, 8번인데 4번 넣고 때릴 때 4번 다 가져가도 돼요. 분명 가져가도 될 수 있는데 어디다 때리느냐, 어디다 때려서 돈을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산 1경주는 이종훈이가 마감 11분 전 여러분들에게 4번 서강질주를 놓고 정확히 후착과 방어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서강질주를 놓고 때린다. 이거는 뭐 부동의 중심입니다. 변동이 없다. 4번 서강질주 이종훈 전문위원이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4놓고 하나 둘 셋 8. 후차권에만 집중하겠다. 때릴 수 있는 경주 4번 서강질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쓰라미가 준비한 연타 2라운드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1000m 국산 육군 12마리 접전입니다. 열하나가 하나 딱 걸리는데 열하나 어때요? 이준동 전문위원 열하나 어떠냐고요? 열하나는 뭐 말은 나쁘진 않은데 일단 1000m 외곽 게이트라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는 안 봐도 될 겁니다. 일단 조인근 기수가 지금 이 편성 자체를 굉장히 지금 짜증나 있는 상황인데, 일단 11번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걸렸네요. 그러면 열하나가 하나 딱 걸렸는데 3도 안 되고 7도 안 되거든요. 경마는 457, 4589인데 13조 마필 4번 제일 무적이 싹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모래를 안 맞았다라는 건데요. 발주 자체가 조금 늦어요. 초반 자체 안쪽이 불리한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5번 디바이드 윈드는 믿는 마방 19조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발주 후 당하지만 않았다라며 꾸벅했거든요. 완전히 미끄러지면서 등자까지 빠지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주입니다. 그런 사연만 없었더라면은 우승까지도 가능했을 탄력이었습니다. 라스트 12초 1입니다. 큰 실수만 없다라면은 이겨줄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8번 스마트 댄서는 전경주 말 타는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걸음 아껴놓은 마필로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데뷔전을 특별 경주에 출전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내용입니다. 9번 영광의 보스. 진짜 데뷔전 말 타는 거 보면은 야, 조인공 기수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날카롭다 그럴 거야 아마 저한테. 이건 진짜 안 간 겁니다. 진짜 탐색만 한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라스트 걸음 상당한 걸음 여력을 보였습니다. 외곽이 오히려 유리한 마필입니다. 때릴 수 있는 경주예요. 뭐 11하나가 아니라면은 7도 3도 안 된다는 믿음. 그리고 4, 5, 8, 9 중에 내가 4마리 중에 지금 내용 자체가 또 하나가 아니다. 때릴 수 있는 경주 아닙니까? 믿는 마방 5번 디바이드 윈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오전장 이거는 무조건 안 빠져나간다. 왜?
사이즈 자체들이 다른 마필들이에요. 지금 4989는 앞으로 엄청나게 뛸 말들입니다. 상금 벌어줄 기대주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필이 전개를 잘 끌어내냐, 승부지가 강하냐, 이 싸움 적중은 기본 원틀만큼만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릴 수 있는 경주 2라운드 많은 승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라운드 1200 국산 육군 11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이종훈 전문위원. 네, 저는 3번 다이나믹고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데뷔전을 치는 마필입니다. 주행 불량기가 조금 있긴 해요. 주행 불량기가 있긴 한데 뛰는 자세가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필이 잘생겼거든요. 주행 불량기가 있으면서 뛰는 자세가 좋다는 건 아니고 주행 불량기는 있는데 마치가 잘생겨서 앞으로 뛰어줄 마필로 기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 다이나믹고 데뷔전을 치는 마필로서 2세 마필들 이 편성도 이게 이경주와는 다르게 이건 편성이 좀 약해요. 이경주는 편성이 좀 강한 편성이라면 3경주는 편성이 좀 약한데 3번 다이나믹고 마방에서도 기대가 좀 있고 조차옵기서 상당히 공을 들인 만큼 이런 편성에서는 3번 다이나믹고가 앞에 가든 따라가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조차옵기서가 억구라도 오든 들어와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좋습니다. 내용 좋은 말 3번 다이나믹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동. 네, 저는 8번 스마트 뱅크입니다. 요게 이제 조행근 기수가 조행심사 받았는데 원래 이 말도 조행근 기수가 기승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경주의 19점 마방 이 디바이드 윈드 때문에 완전 지금 꼬여가지고 지금 조행근이가 지금 굉장히 짜증나 있는데 원래 디바이드 윈드가 1200m를 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마트 뱅크를 안 탄다, 못 타겠다, 이 디바이드 윈드를 타야 된다. 이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바이드 윈드가 1200을 써겠다 해놓고 갑자기 1000m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200m에 이 삼경주 인군이가 아예 한 마리도 안 타는 건데 일단 잠재 능력 기대치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는 굉장히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제 발걸음 자체가 뛰어줄 말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저는 8번 스마트뱅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쓰나미는 9번 용구 추천드리겠습니다. 용구가 최용구 조교사 말고 용구가 뜻이 뭐예요? 용이 9마리? 아니, 옛날 슈퍼 용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슈퍼 용구는 진짜 최용구 조교사를 빗대어서 마명을 지은 거고 부산말 아닙니까? 용구 나 도저히 뜻을 모르겠네요. 진짜 용이 9마리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요. 부름이라고 많이 하는데 용구라고도. 네. 말에 주행검사 때 보니까 삭수가 있어요. 마체 단단하고요. 일단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특별하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곽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주는 이 박재희 기수를 잘 봐야 돼요. 박재희 기수를 잘 봐야 됩니다. 팔리는 마필들이 지금 1경주가 출전이 취소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박재희 기수가 말 타는 기승하는 말들이 다 사무사예요. 또 다 되는 말들이고 외곽이 유리합니다. 이 내용 하나고 제가 이 마필 주행검사 보니까 힘이 있더라고요. 싹수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다라면 박재희 기수 마필의 능력 믿고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르게만 감아돌린다라면 된다. 9번 용구 쓰나미 가게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3번, 8번, 9번 세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는 우리 국가대표 차범근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모든 것을 차범근 전문위원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1000m입니다. 국산 5군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이준동 전문위원. 예, 1번 큰 마법입니다. 직전에 이제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큰 외곽 전개를 펼치고도 근성을 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앞당겨졌고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뒤처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영 기수 안장이라면 초반부터 선행 강공이기 때문에 변화의 중심에서 1번 큰 마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종훈 전문위원.
네, 저는 뭐 생각 중 고민을 좀 했었던 경주인데요. 외곽의 12번 코리아한테를 다시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정경이도 1번 게이트에서 은경이가 좀 더 추세했더니 아예 이게 1번 게이트가 독이 돼버리더라고요. 초반 발주도 안 되고 안에서 갇히다 보니까 마지막 탄력 붙였는데 살짝 왔고요. 이게 전장 경주 보면은 어슷할 때는 외곽에서 발주가 좋았었거든요.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인코스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18점 앞필인데 이 마필은 솔직히 우리 신동준이 더 잘 알아요. 제일 잘 알긴 하는 말이에요. 18점 앞 거의 뭐 이정표 조교사 하면 예전에 314조 15초 조교사 밑에서 일하면서 뭐 거의 제자죠, 제자. 그죠? 이정표 조교사 제자죠. 우리 또 신동준 위원이 18점 말은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10번 코리아 헌터 뭐 마방에서 가구한 건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경류의 마필들 최민경 기수가 애각 타서 초반에 앞에 붙이는 말들은 좀 잘 탄다고 보고 있고요. 외곽에서는 스타트도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10번 코리아 헌터는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데 입상할 수 있는 저의 찬스다. 마지막 저 입상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10번 코리아 헌터를 이번 정도 여러분들께 배팅에 충만하면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네, 스나는 4번 어린 여왕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 직전에 의미가 없었던 경주입니다. 발주 당하고 후미로 밀리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주 전기였는데요. 그러면서 02초, 물론 주로는 가벼웠습니다. 1200m 15초대 무거운 주로의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 뭐 게이트 완전히 내려왔고요. 기승기수까지 정인기수까지 안착을 시켜놓고 편성까지 제대로 만난. 또한 안쪽에 1번, 2번의 경합. 전개상 2점까지 최적의 선의권 따라가도 5선 안짝이라면 이번에 자기 능력 발휘하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마필. 전개 유리한 마필로 4번 어린 여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준동 전문연의 1번 큰마법, 쓰라미 4번 어린 여왕, 이종훈 전문의 12 코리아 헌터까지 3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동 전문연의 오늘 부산 경마가 한 개가 더 늘었어요. 그죠? 11개의 경주 중 오늘 이준동 전문연이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경주라고 합니다. 이준동 전문연이 이거 6경주하고 10경주 이 두 개의 경주를 메인 승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승부를 하나만 지정하다 보니까 이준동 전문연이 6경주를 지정을 했는데 이준동 전문연이 중심이 있는 편성은 적중률이 좋아요. 또 지난주 명절 전에 이준동 전문연이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는데 부산 경마 일요일날 6개 경주를 아도 치고 왔어요. 아도 6개의 경주. 입이 여기까지 걸렸더라고요. 소주값도 안 내고 그렇게 맞춰놓은 놈이. 여하튼 지금 뭐 부산 경마에 아주 그냥 난리 그냥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 뭐 중배당 화이팅이 굉장히 강한 예상가예요. 뭐 본장에 있든 지점에 있든 엄청나게 소리 지르는 예상가고 팬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오늘 6경주 우리 여기 정통영마 팬 여러분들께 한 마리 선물 하나 준다라고 합니다. 이준동 전문연 오늘 메인 승부 6경주와 10경주인데요. 6경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6개 경주 싹쓸이 올 적중을 하면서 준비한 경주인데 일단 뭐 8번 영광의 팩트는 다들 아실 겁니다. 모래만 안 맞으면 사이즈가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인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상황에서 출전 두수 적은 팔두라면 일단 작전 자체가 모래만 맞지 마라, 외곽을 돌더라도 모래만 맞지 마라, 이게 작전인데 일단 오경환 기수가 초반에 모래를 맞춘다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작전이 일단 끝나 있단 말입니다. 모래만 안 맞추면 온다 이거예요. 8번 영광의 팩트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 데뷔전 나서는 말들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배팅 강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강축 8번 영광의 팩트가 서 있는 가운데 한 방 들어갈 건데 자, 휴장도 이제 끝났고 휴장 이후에 첫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매직 포인트입니다.
이 주행 심사 보면 채찍도 때려가면서 이 최선을 다한 합격입니다. 기록 자체도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행 심사 이후에 마필 발걸음 자체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 조인근 기수가 기승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예전부터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 조인근 기수는 자기가 기승하는 말을 이 강하게 멘트를 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자, 이 3번 매직 포인트 다른 거 없어요. 자신한다. 이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믿는 기수 놓고 이 부산 경마 시행하는 이준동은 그냥 한 방입니다. 3번 매직 포인트의 영광 에펙트 배당 관계없이 정확한 한 방 들어갈 예정인데 현장까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3번 매직 포인트의 8번 영광 에펙트 단통으로 이준동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준동 전문위원 전형적인 소스네요, 소스.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1하고 6이 주행검사 뛰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예,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1번 최강 번개도 그러고 6번 7주 최강도 그러고 이 두 마필 모두 일단 최선을 다한 합격입니다. 합격은. 근데 새벽 훈련까지 보니까 이 6번 7주 최강보다는 1번 최강 번개가 발걸음은 좀 더 낫더라고요. 근데 저도 1번 최강 번개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뭐 제가 믿는 기수가 자신한다라는데 당연히 저는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이성재 기수를 믿겠습니까? 조인근 기수를 믿겠습니까? 일단 내용적으로 3번 매직 포인트의 힘을 좀 더 싣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마는 주행검사만 봐서는 절대 막권을 못 사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이유는 매직 포인트의 주행검사를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 탄 거거든요. 내용을 이제 또 다르게 주행검사 이후 마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내용이라면 또 고가의 마필 아닙니까? 5천만 원짜리가 넘는 마필이고 혈통 힘 있는 혈통의 마필답게 마필 이세마답게 또 급격하게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3번 매직 포인트와 8번 영광의 팩터 이 두 마리 꼭 챙겨가십시오. 이준동 전문위원의 오늘 메인 승부였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라운드로 들어갑니다. 후반규 1300입니다. 국산 5분 경주 12마리 접전. 이종훈 전문위원님. 네, 이번 7경주 이제 2세마들에게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5등급 이제 3세, 4세 마필들은 이미 이제 후반부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연이 없는 말 빼고는 전부 다 딱 잘라내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2세마들 뭐 사연 없는 3세마들, 4세마들 싹 잘라주십시오. 자, 이번에 7경주인데 1번 킹짱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킹짱 정경이도 선행 간다 제가 말씀드렸고 선행 가서 그대로 꽂혀서 대가리 왔습니다. 대가리 붙여서 들어왔는데 적존했긴 했는데요. 자, 1번 킹짱이 이번에 또 승급전에 1번 게이트의 부담점 53입니다. 기승기수도 한만씩이고 자, 늘어난 거리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크리스티아누하고 그때 뛰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그때 크리스티아누가 올대갈 팔렸던 마필인데 경합을 하면서도 발걸음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승을 거둬들이고 승급전인데 1경주 때 크리스티아노가 출전 취소가 안 됐으면 뭐 또 정확한 좀 비교도 한번 더 해볼 수 있었던 건데 그 점은 아쉽고요. 1경주부터 6경주까지 다른 비교는 할 거 없습니다. 딱 선행마들이 뺑뺑뺑 도느냐 아니면 능력마만 들어오냐 아니면은 선행마가 다 부러지느냐 주가 무겁냐 그것만 판단해서 선행마가 가볍다 그러면 그냥 1번 킹짱은 쌍으로만 때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가 능력 마필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도 킹짱은 복승 시간제는 무조건 오는 거니까 놓고 때리면 되고 선행마가 무너졌다 싹 다 부러졌다 그때까지는 1번 킹짱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때는 새로운 마필들을 모색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단 1번 7경주는 1번 킹짱을 놓고 때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동이. 네, 저는 이 정상주기 돌아온 5번 사인스타입니다. 외곽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이 공격을 두고 출전했는데 이 직전 보니까 뭐 외곽을 도는데도 외곽으로 나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기 돌아왔고 이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1300m 나오는 5번 사인스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연하나 누리 아침 저는 잠재력이 더 있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데뷔 전에 한만식 기수가 실전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였는데요. 라스트 끝낸 여력을 확인했고
그리고 1200m 체리블로썸이라는 강단마를 이기는 겁니다. 순발력도 실전 계속 거듭 속에 살고 있는 마필 아닙니까? 안쪽에 빠른 마필들 뭐 킹짱이나 영웅정을 제외하고는 선입권 자체가 두텁지가 않다라면 열하나 누리아청은 이번에도 한 템포 빠른 전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잠재력 측면에서 저는 앞뒤가 다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라면 열하나 누리아청은 또 된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잠재력 더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합니다. 열하나 누리아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라운드 쓰나미가 준비한 후반부 최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1300 혼합 4군 경주. 자, 12마리 풀기의 지역전 구도입니다. 강력한 인기 마필 하나 완전히 잘라내고요. 7번 로드 투 워리어에 대해서 한방 붙이겠다. 7은 대가리예요. 복성식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막권 쌍승식으로만 막권 사면 됩니다. 직접 뛰는 거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이걸 많이 잘라줬습니다. 그죠? 데뷔전 때 아니다 흔들린다 모래 맞으면 못 뛴다 경합 속에서 무너진다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어 그만큼 뛴 겁니다. 근데도 이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고 있더라고요. 필리벤 지라프와 연가의 팩터 필리벤 지라프 뛰는 거 봤죠? 지난주 걸음 또 남기고 또 왔습니다. 필리벤 지라프요. 메인 승부로 또 제가 한 방 때려드렸던 마필이고 그런 마필들하고 뛰면서 로드 투 워리어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그만큼 뛴 겁니다. 대가리입니다. 되든 안 되든 이성재는 또 선행에 능한 기수 앞에 내줄만 없다. 마방에서도 마찬가지 무조건 선행 가라 이겁니다. 대가리입니다. 복성식도 필요 없는 막권입니다. 5번 곧장 좋아졌습니다. 10번 영광의 파크 12 쾌도시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마로 부각이 되는데 내가 인기마 하나 아니 빼줄게요. 무조건 빼줄게요. 안 되니까. 대한민국 1번 정보력 가도 안 된다. 내용까지 안 된다. 쓰나미 복귀 전개도 안 나온다라면 7에 붙여서 우리 마크를 한번 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라운드 메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라운드 1200 국산 4군 12마리 접전 이준동 전문위원. 예, 3번 메이킹 승리입니다. 3착으로 승군을 한 마리인데 일단 보여줄 거라면 더 있습니다. 발주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이 직전에도 올라오다 끝났는데 자 이번에 4.5kg 감량에 이 송경윤 기수 등짝이라면 송경윤 기수가 우승까지 해봤기 때문에 서둘러 줄 거란 말입니다. 이 4등급의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는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메이킹 승리에 늘어난 발걸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이종훈 전문위원. 네, 저는 6번 아델스타를 한번 주목해보고 싶어요. 6번 아델스타. 자, 일단 전진구 타면서 52.5입니다. 이 부담 중량이 57까지 상분을 뭐 한 마리 이빨이 버는 거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이 높았는데 시즌 타면서 52.5. 최근에 보니까 전진구 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기승술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싹수가 있어서 제가 좀 주목을 해봤는데 중간에 말 타는 게 완전 허당이더라고. 출발도 안 되고 취입도 안 되고 알고 봤더니 좀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다시 이제 완전히 좀 배웠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배웁니까? 천하의 조인건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경마를 그 조인건 밑에 29조에서 있는데 원래 명장 밑에 약줄이 없는 겁니다. 좀 좋은 그 기수한테 선배한테 좋은 기승술을 배우면은 그 밑에 기수들은 하루가 다르게 기승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꼬마 신인 기수인데 6번 아델스타 52.5의 부담 중량의 감량과 그다음에 말 상태 좋고 집적 조율까지 하면서 상태를 끌어올렸고 편성도 진짜 뭐 4등급 치고는 진짜 약체 편성 뭐 앞으로 많이 크게 떠질 마필이 없는 편성이라면은 이런 편성이라면 6번 아델스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데 인기권에서도 인기가 5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복병 마필에서 복병 가치, 배팅 가치가 있는 마필이 6번 아델스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번 아델스타를 배팅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나미는 기록상 위에 있는 7번 퍼스트킹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재희 기수입니다. 오프닝 때부터 금주 김용규만은 박재희 기수를 유심히 봐야 된다. 54의 부담 중량이 기록이 20초, 21초예요. 1400m를 선두권 자체도 그다지 빠른 편성은 아니고요. 구가 이끄는 편성인데 뭐 54의 부중이라면은 이 편성 스웨그 2마리 보내놓고 4선 안착 최종의 전개가 또 그려집니다. 54의 부중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박재희 기수가 좀 흔들리지만 않고 전개만 꼬이지 않는다라면은 23권 한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기록상 위에 있는 마필 7번 퍼스트킹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 국산 3군 경주. 자,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종훈 전문위원님. 네, 5번 프라이즈 킹이죠. 5번 프라이즈 킹 인기 순위를 살펴보니까 인기 2위네요. 이게 왜 인기 2위죠? 10번이 인기 1위고 이게 2위인데 5번 프라이즈 킹. 자, 2착 승군에서 그런가 봅니다. 김동현 기승에서 2번 기승에서 한 번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3차 왔는데 뛰면 뛸수록 발급이 늘어나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늘어난 1800m, 현재 1800인데 1800m 가장 자기가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말들이라는 것이 사람도 그렇고 말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짧은 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있고 좀 중거리, 장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있는데 5번 프라이즈 킹은 보니까 6종가도 그렇고 장거리가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이 1800m에서는 5번 프라이즈 킹이 여선 그냥 왕대가리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5번 프라이즈 킹은 쌍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위원님. 네, 저는 복병만데 일단 강등이 돼서 좋습니다. 이번 시선 포착입니다. 요게 2등급에서도 큰 차차가 아닌 굉장히 차차가 없는 가운데 성적이 안 났단 말입니다. 자, 생각보다 이제 3등급으로 내려왔는데도 부담 중량이 좋고 이 3등급 편성에서도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등급에서 사이즈가 없었지만은 이 3등급으로 내려왔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스라메 10번 바운드 코리아 19조 마필인데요. 네, 내용 자체가 완전히 걸음이 터졌대요. 최근 3연승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아낄 이유 없다네요. 네, 직전에 최시대 기수 타보고 걸음 여력 많았다. 승군전도 되는 마필이다. 네, 이번에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백두봉 보내놓고 뭐 영원 축제도 있고요. 안쪽에 프라이즈 킹 보내놔 따라가도 4번째입니다. 더 있는 마필 내용 자체도 오늘 놓고 때리다라는 내용이라면 10번 바운드 코리아의 잠재력 더 있습니다. 10번, 5번, 2번 3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종훈 전문위원회 오늘 마지막 승부 후반부 최대 승부 저로 들어갑니다. 단거리입니다. 1202등급 경주고요. 자,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뭐 안쪽에 2마리가 이끄는 빠른 편성이고 선입권 자체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전개를 그릴 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종훈 전문위원의 상승세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작이 좋아야 또 끝도 좋은 거고 끝이 좋아야 마무리가 좋아야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운 법이죠. 마지막 11경주인데 자, 이거 뭐 딱 보니까 출마 딱 되자마자 이건 눈에 띄는 말이 서 있더라고요. 4번 하이퍼루프입니다. 4번 하이퍼루프. 전령준 제가 2주 전인데 완전히 잘라드렸어요. 더그랜드의 대우시대 그냥 한 방 때려드렸습니다. 한 방. 뭐 배당 없고 없지 4.5배짜리 그냥 한 방. 이게 2주 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주 쉬고 났으니까 지난번이었죠. 추석 전 경마였었는데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한번 눈에 뭐 그냥 바로 띄더라고요. 제가 이거 마지막 경주 승부 경주로 잡아가지고 오직 한 방 때려드렸는데 일요일날. 한 제주 그때 일요일날 부산 경마가 6개 했는데 제가 5개를 다 주력으로 때렸어요. 5개를 다 주력으로. 이 하이퍼루프가 그때 인기 많이 였는데 잘라듣던 이유는 말이 좀 약간 쓰임새가 아직 다리 쓰는 게 좀 아직 그 완벽히 부럽지가 않아요. 1400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번에 거리가 1200입니다. 1200이면은 깽깽이를 떠도 1200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4번 하이퍼루프.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맛상태 좋아졌고 최희대 기수 호흡 맞는 최희대 기수 탄다. 최희대 기수가 이 마필은 정확히 알고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하이퍼루프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는 말 웬만하면 복승지 한 자리 그냥 맞고 개인적으로 쌍까지 한번 4번 하이퍼루프는 오는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변수는 하나 있어요. 유일한 변수 하나. 1번 바람의 흔적입니다. 좀 짧아 보입니다. 짧아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들이 강해 보입니다. 말은 짧아 보이지는 않는데 1100m 뭐 당연히 1400도 뛰었던 거니까 짧아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 하나 그 조금 경합도 있고 상대들이 강해져 보는데 자, 그래서 이번 정도 한번 제가 또 아까 우리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었는데 물어봐야죠. 우리 옆에 또 나와 있잖아요. 이진동위원. 이진동위원? 예. 얘기해줘야죠. 1번 바람의 흔적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일단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1200이고 1번 게이트라서 선행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굉장히 이 기대를 가지고 뭐 입상권까지는 기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바람의 흔적 같은 경우에는 이 주로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주로가 앞선에서 그냥 따당따당으로 끝난다라면 뭐 복병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바람의 흔적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1번 바람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 또 인동이 정확한 속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번 하이퍼 루프 놓고 한방 승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한방 승부 보고 마무리 잘 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부산 경마는 마지막으로 금요 경마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승부 경주를 하는 경주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이종훈 전문위원이 마무리 잘 해줄 겁니다. 네, 상승세의 전문가답게 준비 잘 해놓은 만큼 좋은 결과물 이종훈이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용병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토시, 다실바, 기욤배. 기욤배는 같고요. 네. 다실바하고 사토시는 사토시는 더 정지고 기욤배 누구죠? 다실바는 이번 주까지 정지죠. 네. 뭐 박재희 기수가 9마리 탈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사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들 자꾸 왜 경마장에서 외국 기수들 뭐 쓸데없는 애들 자꾸 불러오는지 모르겠어요. 홀랜드 같은 애들 뭐 마리오스 같은 애들 말은 잘 탔죠. 기승은 잘했는데 말도 없이 지나가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뭐하러 데려다가 비싼 배울 게 있는 기수들을 용병들을 데려다가 뭐 좀 해야지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 내가 볼 때 쓸데없는 짓 같아요. 세바도 갔죠? 그렇죠. 예, 쇠바도 들어갔는데 일단 기욤배 기수가 굉장히 좀 아깝습니다. 요 기수가 이 한국 기수들이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다른 나라의 이제 계약 때문에 돌아갔는데 정말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승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네요. 여하튼 누가 가고 누가 오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팬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승술, 뭐 심리, 어떤 쪽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할 거고,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은 이겨만 가면 됩니다. 경마 무슨 뭐 과정 배우려고 경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 따먹기 하는 겁니다. 이겨가십시오. 모르면 기대십시오. 하여튼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 매주 그래왔듯이 금주도 10월 둘째 주 경마도 이기는 경마 지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직 4기 출신으로 현재 노련한 기승수를 보이는 장우성 기수, 이재훈 기수, 안득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민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수를 선보였던 제주 4기 출신 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현지입니다. 자, 어떻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여러분들 가족과 화목한 명절을 지내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자, 모현지님 명절 전에 추석 대비 떡값 프로젝트 5주간 실행해서 정말 80%의 적중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적중으로 많은 분들께 격려 전화 받았고 또 격려 문자 뭐 이 모든 게 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제 가족 여러분들 덕택이기 때문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늘 지치지 않고 꾸준히 분석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중까지 답을 전해드리는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자, 지난 오전의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만연한 가을이죠. 전국 방방곡곡이 붉은 물로 물든 그런 좀 쌀쌀한 초가을의 날씨인데, 자, 모현진이 한 프로젝트는 끝냈고 이제 단풍놀이죠. 여러분들 가족 놀러 가실 때 모든 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 단풍놀이가 뭐 걸어서 갈 것도 아니고, 자, 경비자금, 최소 경비자금만큼은 제주경마에서 모현진이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번 가을 11월 달까지 단풍이 지기 전까지 꼭 여러분들께 좋은 자금 꼭 확보해드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경주가 중계경주 한 경주가 지난달보다 좀 줄었죠. 총 4개 경주, 모바일 2개에서 6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정말 뭐인지는 명절 이틀간을 보내고 바로 분석이 임하는 모습 보이면서 좀 명절 직전, 휴장기 직전의 감을 이어가기 위해서 꾸준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10월 첫 주,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 주죠. 하지만 첫 주가 추석으로 인해서 휴장기에 접어들었고 두 번째 주에 이제 첫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10월달이 비교적 3주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짧죠. 이 짧은 경마 기간 안에 꼭 여러분들께 답을 전해드리는 모습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자, 첫 경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6경주에서 본인들이 좀 욕심을 냈어요. 그만큼 추석 대비 감이 좋았기 때문에 그 감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3경주를 승부처로 진행했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6경주. 자, 후반부죠. 항상 제주경마는 부산, 서울에 비해서 경마, 중계 경마가 짧기 때문에 좀 보여지는 후반부에 힘을 실어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그리고 메인 승부처, 6경주, 이 3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현진과 여지껏 해왔던 대로 이 3경주를 동참해 주신다면 좀 자신감 있는 적중, 그리고 또 주종박권으로 확실한 중배당을 잡아내리는 모습 꾸준히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자, 1경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경주 모바일 경주예요. 자, 마필 쪽으로 지금 900m 경주인데 한라마 상등급 경주예요. 지금 뭐냐? 마필들이 첫 데뷔전 4등급에서 어느 정도 준수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나서 승군전에 임한. 근데 여느 3등급 경주와 다르게 지금 거리가 1000m가 아닌 900m예요. 즉 데뷔전에 치르는 그 900m 거리라는 거죠. 자, 그래도 이번 편성에서는 뚜렷한 충만은 있습니다. 그 마필이 9번 푸른 여왕이죠. 마필 쪽으로 첫 데뷔전에서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등급전에서 상당히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마필 능력을 보여줬다. 뭐 신광선 기수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좀 기승력에서 상당히 저조하죠. 상당히 저조한데 이 신광선 기수가 기승했어도 직전에 여유걸음 남기면서 우승까지 거머쥔, 즉 첫 데뷔전에 여유걸음까지 남기면서 아주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즉 적응력도 생겼고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타마필 기록차에서도 월등한 능력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마필 전개 역시 뭐 강력한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도 더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선행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자, 9번 푸른 여왕 믿고 가시고요. 쌍머리로 그냥 믿고 가십시오. 뭐 배당판 보셔서 쌍식이 좀 더 환수가 나올 거라 판단하면 무조건 쌍식 승부에 임하셔도 무방한 마필이다. 자, 후차권으로는 저는 5번 남다른과 6번 나른송 뭐 요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겠어요. 지금 4번 서부투사 역시 강력하게 팔린 상황이겠지만 좀 남다른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 1000m의 경주 경합에서 좀 선행력을 발휘했는데 당시 청정도에게 나는 마필과 황금복이라는 마필의 선행력이 가려지면서 전기가 꼬여버렸죠. 이 마필이 기습선행만 때려간다면 쭉 앞선을 유지하면서 4코너까지만 진입해준다면 2차까지는 충분히 버틸 여지가 충분한 마필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자, 6번 나한송은 아무래도 직전에 계속 기승했던 나윤아 기수가 아직까지도 이 마필의 능력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필은 주행검사를 받은 게 지금 이번에 편성된, 이번에 안장으로 불러온 김경훈 기수가 주행검사를 합격시키면서 마필로치 충분히 이끌 거라 판단합니다. 주행검사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능력치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던 마필인데 나윤아 기수의 계속된 기승으로 인해서 마필 능력치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경훈 기수를 받겠다는 거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마필, 이 마필이 기본 능력도 출중한 마필인데 후차권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전개적으로 봤을 때 자유막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김경훈 기수의 발주 타이밍이라면 충분히 선입전개도 이끌 수 있는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김경훈 기수 믿고 6번 나한소까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부투사라는 마필은 입상에 8월 25일에 한번 성공을 했죠. 하지만 마필적으로 아직까지도 주행 습성에서 악덕기가 심한 마필이라 섣불리 믿고 가서는 안 될 위험요지의 마필입니다. 위험요소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개에서도 현장 배당패는 강하게 팔릴 거예요. 푸른형 넣고 서부투사로 점배당이 강하게 팔린 상황인데 저는 과감히 만약에 그 상황에서 2배 정도로 팔린다. 솔직히 맞춰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방 맞춰봐야 100만원 뛰겨봐야 200.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10만원 가지고 좀 강하게 노린다는 거는 이 6번 나한송을 한번 노려본다면은 적어도 10만원 중에 모바일 베팅이기 때문에 10만원 중에 단방으로 저는 좀 나한송 쪽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이 나한송이 이제는 좀 능력치를 보일 타이밍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서부투사는 주행 악벽 때문에 불안 요소가 상당히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저배당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좀 더 배당권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에 투자를 하심이 좀 현명한 배팅 방법을 판단합니다. 자, 앞쪽으로 9번 푸른형을 강추로 안고 6번 나한송, 5번 남다른까지 언급해드릴 수 있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2경주입니다. 역시나 모바일 경주예요. 한라마 2등급 경주인데 지금 뚜렷한 충마로 내세울 마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번 태양광이에요. 자, 이 마필이 두 번째 출주 솔직히 말씀하면 첫 데뷔전에도 입상에 성공했고 두 번째 출주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여유권을까지 남겨가면서 우승권을 도달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자, 문제는 이 태양광이 2등급 마필들과 승군전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전개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발주 타이밍이 빠른 마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마필들이 그렇게 발주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없어요. 안쪽 게이트의 마필들이 발주가 빠르다면 전개적으로 봤을 때 불리함을 안고 가겠지만 최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이 마필이 발주 스타트 거의 도주격에 가까운 순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곽에서도 무난한 선행 전개임하면서 또다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1000m까지도 충분히 극복할 능력치 뒷심 보일 마필인 만큼 자 10번 넣고 승부를 펼쳐갑니다. 자 후차권으로 저는 6번 어드벤처 그리고 4번 돌매와 5번 대호평 정도 이 세 마필 정도 언급해드리고 싶은데 자 6번 어드벤처 기록치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장우성 기수가 한번 우승을 거머쥐고 승군전에 임하면서 지금 계속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전개를 못 풀고 내있어요. 적어도 선입전개는 이끌어줘야 했는데 경주 초반부터 발주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늦밟기도 보이면서 마필 전력을 못 뿜어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김대영 기수가 한라마의 특이점을 갖고 있는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수가 바뀌었다는 건 좀 발주 타이밍도 기수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김대영 기수의 발주 타이밍이라면 적어도 이 늦밟기는 잡아가면서 최소한 경주 초반 타임 15초 4 정도 선입권을 이룰 수 있는 순발력을 발휘할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기록적으로도 충분히 뒷심이 계속 보완된 마필이기 때문에 2000m 다시 한번 노려볼 상황이고 자 4번 돌매화가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적응력 어느 정도 단기 휴양 갔다 오면서 적응력 어느 정도 보였을 때 강하게 저 역시도 강력한 배당권으로 한번 노려봤는데 좀 아쉽게 좀 뒷심 좀 딸렸죠. 문제는 마필 뒷심보다는 전개를 잘못 이끌었어요. 강수환 기수가 이번에도 기승하는 강수환 기수가 첫 호흡이다 보니까 마필 전력을 이끌지 못했어요. 분명히 강한 순발력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발주 타이밍에서 늦다 보니까 경주 초반에 원만한 선입전개를 이루지 못해서 좀 졸전에 펼쳤는데 그래도 4차권에 들어왔다는 거, 착수권에 들어왔다는 거 마필적으로 좀 자유막 각지를 갖고 있는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자 3번 돌매화 이번에는
선행력이 아닌 그냥 선입것만 이루어준다 해도 태양광을 앞으로 보내고 바로 뒷선을 따라가는 전개를 이끌어만줘도 입상 한 자리는 차지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마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자 5번 대호평. 자 직전에 참 아쉬웠던 경주예요. 적중에 실패는 했는데 당시 제가 이 으뜸대장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하다 보니까 아쉽게 또 제축만은 3착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대호평, 무한으뜸, 후차권으로 불렸던 주력 마필과 후차권으로 불렸던 마필 이 두 마필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29.1배 준수한 중배당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충마를 좀 더 주력권으로 안고 왔던 이 대호평을 안고 왔다면은 여러분들께 그래도 반주력이나 주력권이나 충분히 적중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자 김경훈 기수가 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대호평을 좋게 봤기 때문에 저 역시 마번을 안고 왔었는데 아직도 더 보여줄 여력이 있다 판단합니다. 저 직전에도 김경훈 기수가 상당히 늦게 추입을 하면서 직선에서 늦게 추입하면서 좀 아쉽게 3책이 까이지 않을까 판단했었는데 그래도 1승부터는 못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했다는 거. 김경훈 기수가 이제 노련한 베테랑 아닙니까? 제 동기지만 김경훈 기수가 한번 탔다 하면 적어도 2번 정도 충분히 앞필 능력을 더 이끌 능력치는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자 대호평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 세 마필 한쪽으로 이 4번 돌매와 함께 이 세 마필을 후차권에 좀 압축드릴 수 있는 평이었다 판단합니다. 자 정리 들어가면 10번 태양광을 강추로 안고 가시고요. 그리고 후차권으로 4번 돌매와 5번 대호평, 6번 어드벤처 정도 압축드릴 수 있는 제주 2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첫 번째 중계 경주인데요. 제주만 3세 이상 4,000점 이하예요. 자, 마필적으로 상당히 혼자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뚜렷한 충만은 없죠. 1000m 경주고. 자,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는 충마로서 선색 있는 마필은 1번 우단 거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 오픈 경주에 임하면서 솔직히 오픈 경주에 아직까지 경합치를 나눈 마필은 아니에요. 당시 부중, 최저 부중인 51kg를 짊어지면서 경주에 임했으나 워낙 마필들이 쟁쟁한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졸전을 펼치는 뭐 안 봐도 그림이었던 그런 편성이었죠. 자, 그렇지만 이번 편성은 4,000점이야. 타 마필들과의 경합치에서 충분히 입상 가능할 능력치를 선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전개적으로 봤을 때 7번 장탕자가 역시나 강력한 선행발로 경주에 임하면서 버틸 수 있냐가 관건이긴 한데 선봉정설 역시 선행 선입 어떤 전개에 임해도 제 몫은 해줄 마필이고 지금 선행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지만 이 1번 우단 거목이 게이트 여건이 상당히 좋고 또 박성광 기수 김대현 기수보다는 박성광 기수의 고삐가 상당히 호흡치를 더 이끌 수 있는 상황력을 9월 9일에 입증해줬고요. 해준 만큼 게이트 여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적어도 선입형의 마필 2선 3선까지 따라가주는 전개를 이끄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박성광 기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우단고목 충분히 이번엔 충마로 다시금 안고 갈 수 있는 찬스다 판단합니다. 자, 1번 우단고목을 놓고 자 후차권으로 9번 선봉전설 그리고 6번 험마공신 7번 장타강자 요 세 마필 정도 압축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9번 선봉전설은 직전에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아니죠 함성을 놓고 선봉전설에 반주력으로나마 적중을 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선봉전설 분명히 내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에 마번으로 적중으로 연결해드렸던 기억이 있는 마필인 만큼 이 선봉전설 분명히 한 번 겪으면 적어도 3, 4연승, 5연승까지 거머졌던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가경남 기수가 이 마필에 좋은 호흡치를 나눈 만큼 다시 한번 직전의 여세를 몰아갈 수 있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보여줄 마필 중에 하나라 판단하고 있고요.
자, 7번마 장타항자. 앞서 언급해드린 만큼 강력한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버틸 수 있느냐, 뒤씹는 부분에서 버틸 수 있느냐. 제 판단은 김경훈 기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마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에 탔던 문성호. 뭐 김경훈 기수도 이 마필에 직전에 계속 꼴락 했지만 그때 당시엔 편성이 워낙 어려웠던 편성이었고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성입니다. 당시 8월 5일, 7월 22일 경주 탔던 그 편성하고 이번 편성하고는 거의 두 단계 레벨적으로 낮은 편성이기 때문에 자, 장타항자. 장타명성의 혈통마인 만큼 추석 전까지 강세를 보였던 장타명성의 혈통마인 만큼 기본 내력은 충분히 갖춘 마필이니까 자, 이 마필 역시 버리고 가서는 안 될 마필 중에 하나다. 자, 6번 흑마공신. 분명히 2살 정도 계속 노리고 있던 마필이에요. 7월달부터 이 마필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끌어왔다 생각하는데 마지막 라스트 한 발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라스트 한 발은 기수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자, 믿었던 원율 기수 역시 그 라스트 한 발을 못 이끌어냈고 이번 전개에서는 전현주 기수예요. 제주도의 문세영 기수와 박태종 기수에 걸맞는 기승수를 갖고 있는 이 전현주 기수가 기승한 만큼 이 전현주 기수의 승부라면 이 마필의 라스트 한 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치는 충분히 갖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자, 6번 혼마공신 최대 배대권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6번 혼마공신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5단 거목을 놓고 9번 선봉여설, 7번 장타항자, 6번 혼마공신 이 세 마필 현장에서도 제대로 예시까지 파악하면서 적중에 임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제 4경주입니다. 자, 뭐 이제 첫 번째 승부차예요. 지금 쟁쟁한 마필들이죠. 제주마 오세야 1800점이었는데 자, 쟁쟁한 마필들 편성이 있지만 그래도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있습니다. 그 마필이 12번 활랑어죠. 지금 최근 4연승 가도를 주도하고 있고요. 첫 데뷔전부터 쭉쭉 내달리고 있죠. 자, 이번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자, 지금 게이트 여건상 계속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선행을 보일 때도 있고 선입 전개도 보일 때 있고 마필적으로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아요. 즉 게이트 여건에 상관없이 마필 능력이 타고났다는 거죠. 지금 4연승 가도 최근에 4연승 가도를 선보일 수 있는 마필이 쉽지 않게 안 보였었는데 이 마필 제 판단에서 마필 능력을 봤을 때 7연승 가도까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마필을 갖고 이 마필이 출전한다면 이 마필 당분간 여러분들의 배팅권 중심축에 앉고 승부에 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배팅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이죠. 후차권에서 자, 이 마필 활랑을 놓고 펼치는데 제가 강하게 주력권을 안고 가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솔직히 배당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마필에 대한 직전에도 너무나도 아쉽게 그 마필 걸음력이 튀었다는 거를 현장 음성편에서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축을 또 선정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아쉽게 후차권과 강력한 배당권을 안고 한 마필이 1, 2등으로 들어와서 아주 괜찮은 배당을 때려냈죠. 자, 그만큼 그 마필에 힘을 실어드릴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자, 그 마필 계속된 승부전에 임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음력이 한번 채웠기 때문에 믿고 갈 여지는 충분하다. 자, 뭐 이제 첫 번째 추천 승부처 12번 한랑을 놓고 가는 승부처에서 주력 막권은 의외의 마필입니다. 배당권은 어찌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된 승부전에서 배당권이 적게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10배, 15배 정도 형성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 주력 한 방으로 승부처에서 때려간다면 여러분들의 환수는 여러분들 주머니로 들어갈 거로 자신합니다. 자, 여기서 두 방 막권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추천 승부처 적중의 모습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나머지 한 마필 역시 직전에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던 그 마필 다시 한번 안고 가야 돼요. 자, 뭐인지 가족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방송 보시면 제가 어떤 마필, 이번 편성에서 어떤 마필을 갖고 가서 아쉽게 깨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통안에 아픔을 갖고 정말 경주 보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게 좀 더 갔으면 뭐가 됐든 들어오는 건데
1, 2, 3차게 다 안고 갔던 마번인데 충마가 왜 하필 3차이냐 이거죠. 그래도 뭐인지는 한 번 깨졌다 해서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다시 재도전해야죠.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꼬인 부분이고, 전개 꼬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 두방막권으로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면서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제대로 이끌겠습니다. 네, 오경주 뭐인지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추천 승부처인데, 자, 고만고만한 마필이죠. 지금 기록적으로 봤을 때나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번 백년지기가 팔릴 상황이겠지만, 글쎄요, 저는 다른 마필에 집중하고 싶어요. 기복치는 상당히 있는데 마필의 능력의 기복치보다는 기수의 기복치예요. 기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마필 능력을 간간히 써먹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제가 그 마필의 특성상 적인 기수를 불러온 그 마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자, 그 마필 정말 배당권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다시 파악했을 때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기수까지 제가 원하던 기수까지 불러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욕심내면서 오경주까지 추천 승부처를 지정한 이유가 바로 그 배당권 마필을 여러분들의 배트권 주식축에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 배당권 마필 최대한 안고 가면서 인기도를 형성할 때 5번 백년지기, 그리고 2번 진가바리, 뭐 요정도, 1번 승요정, 자, 요정도 이 세 마필 뭐 인기도 하겠는데, 제가 원하는 충마는 따로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분명히 배당권에서 백판을 형성할 수 있는, 뭐 단식에서는 거의 3, 40배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여러분들 저를 믿고 최대한 집중력 발휘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인기도를 형성한 마필에서 이번 경주 역시 두 마필로, 두 마권으로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제주 오경주 모임정과 함께하는 두 번째 승부처 두방승부로 임한다는 것. 많은 인기도의 충마가 아닌 적은 인기도를 인기도의 마필인 충마로 갖고 와서 두방막권으로 정리해드리는 경주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제주 경주 모임진의 금요일 최대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죠. 자, 12마필의 혼전성으로 보이는데, 뭐 마필이 많다 해서 혼전성이 아니에요. 뚜렷한 마필,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조교가 들어가면서 그 조교를 봤을 때 마필적으로 저 마필은 난리가 났구나. 그냥 승군전에도 이번 1100점이어도 그냥 너끈히 극복할 여력을 갖고 있는, 주폭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또다시 믿고 간다. 800m고 다시 한번 믿고 갈 찬스입니다. 아주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승부처, 이 12마필 혼전에서 충마를 믿고 갈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저는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도 한번 마필이 이제는 끝이 난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즉 마방에서 장난질을 했던 승부여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필의 기복이 있었던 건데, 자, 저 역시 그거는 잘못 판단했던 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 마필 다시 한번 믿고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자, 최대한의 그 마필 역시 승군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여건 직전보다 더 좋아졌고, 자, 앞서 언급해드린 경주여건 좋아졌고, 분명히 믿고 할 수 있는 확고한 쌍머리가 있다고 언급해드린 만큼 거기에 주력마권 역시 뚜렷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단박마권까지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정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인 마필 한 마필만 집어서 이번 메인 승부처 역시 두방마권으로 연결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으로 답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6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기대하셔도 자신합니다. 그 기대 결코 실망으로, 좌절감으로 누구로 빠뜨려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을 것을 자신하면서, 자, 6경주 이제 금요일 메인 승부처 꼭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적중으로 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비교적 지금 명절 전보다 항대우자가 줄다 보니까 예상편도 시원찮게 끝이 났습니다. 금방 끝이 났어요. 자, 아무쪼록 이 6경주, 6경주에서 꼭 답을 전하는 모습, 명주도 기나긴 명절 보낸 만큼 저 역시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자, 한절기만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현장에서 아주 좋은 정보로,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답을 전해드리는 모습 꼭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토요 예상편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